이제 좀 있으면 다가올 여러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이제 중복 청약이 사라진 만큼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넣으시면 되는데, 대체로 대여라고 평가받는 친구들은 기존 상장하는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의 우선주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올 여러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이제 중복 청약이 사라진 만큼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대신증권에 하신다면 대신증권 한 곳만, 키움증권 한 곳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넣으시면 되는데, 대체로 대여라고 평가받는 친구들은 이제 SD바이오센서, 일진하이솔루스,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한화종합화학, 현대중공업, 롯데렌탈, 현대엔지니어링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업별로 뭐 내용들을 더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한번 좀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이슈가 될 법한 기업들 3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크래프톤입니다. 흔히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 법한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게임 업체 중에서 꽤나 사이즈가 큰 기업입니다. 흔히들 3N이라고 하죠. NC소프트, 넷마블, 넥슨이 있는데, 넥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넥슨의 지분을 갖고 있는 관련주들, 넷게임즈나 넥슨GT 뭐 이런 친구들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사이즈가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NC소프트와 넷마블이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고, 그 밑으로 이제 게임빌이라던가 웹젠, 네오이즈 뭐 이런 친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크래프톤의 시장의 분위기나 내용은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최근에 매출액을 보면 2019년에 1조 800억 원 기록하였고, 작년에는 1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뭐 증가율이 한 50%, 60%를 육박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3,500억 원에서 7,700억 원으로 거의 100% 이상의 증가를 보였고, 크래프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지분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지만, 해외 쪽으로 특히 인도나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특히 북미 쪽에 다양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임 IP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이슈가 잡히는 메타버스나 IT 관련 대표적인 그런 이슈들, 일정들이 크래프톤과 연관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 투자에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입니다. 원래는 카카오뱅크가 먼저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카카오 측에서 전략을 살짝 수정해서 아마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장 환경을 굉장히 잘 꿰뚫고 이러한 잇따른 IPO를 통해서 시장의 가치를 굉장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카카오의 투자에 대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텐데요. 일단 카카오페이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2019년에 1,400억 원의 매출에 불과했던 카카오페이는 작년 기준 2,800억 원으로 100% 이상의 증가를 보였고, 600억에서 170억으로 영업이익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평가하는 카카오페이의 방향성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페이 사업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꽤나 발달한 그런 나라라서 페이 사업이 조금 많이 속도감이 더딘 부분은 있으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여러 가지 페이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디지털 화폐와 맞물려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고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카오페이의 방향성은 이러한 페이 사업의 방향과 유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 그라운드 X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군과도 함께 연계해 보시면 이 부분의 투자를 좀 더 더해 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뭐 카카오뱅크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아마 카카오뱅크가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카카오의 다양한 그런 귀여운 이미지와 함께 어떻게 보면 카카오라는 기업이 단순한 그런 메신저 플랫폼을 넘어서 금융과 IT 쪽으로 선도하게 된 그러한 시발점을 만들어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오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카카오뱅크라고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카카오뱅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기업들보다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 영업침이 거의 없죠. 거기에 관련된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모바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연계된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26주 적금이나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비상금 통장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해 봤는데,
굉장히 소비자 친화적인 여러 가지 금융 관련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제 카카오증권도 어떻게 보면 좀 폭발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카오톡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가지로 융합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가상현실과 맞물리는 메타버스의 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은 일반적인 이러한 일반 세상과 가상 세계를 이 카카오가 통합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S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쉬 프로젝트 혹은 페이스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호라이즌 프로젝트,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자웅을 겨뤄도 저는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과 이러한 수많은 사용자들의 빅데이터가 융합이 된다면 아마 그들보다 훨씬 더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점거하리라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카카오가 바라는 부분은 이 정도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이버의 사업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PO를 통해서 그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내용을 더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아니면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IPO 관련 기업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켜 보신다면,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사업군에 대한 가치는 좀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투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귀찮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겨내시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늘려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은 점점 늘어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저랑 함께 IPO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흥미로운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전에 제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금, 원자재, 일반 주식, 해외 주식, 코인, 지금에 말씀드린 IPO까지 어느 것 하나가 놓칠 수 없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여러분들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한 투자 함께 진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희와 함께 진행하셔도 좋겠다는 생각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굉장히 유익했고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